네. 네, 한중한 대구의 핫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실시간 대구 운영진 오영준입니다. 네, 먼저 6위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미세먼지의 안개까지 추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보시면 도로 위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모습입니다. 가로등이 있는 도로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뿌연데 밤 시간이면은 이렇게 아는 도로를 가는 것도 사실 사고 위험이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운전하시는 분들 꽤나 진땀을 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은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마치 모기차, 방구차라고도 하죠. 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거 뭐 새벽에는 안개 때문에 대구공항도만 항공기 지연되고 그런 일들도 네. 있었다는데 네. 여러모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자, 5위 소식으로 가보죠. 네, 5위 소식입니다. 대구가 때 아닌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추가로 홍역 확진 환자가 나와 앞으로 감염자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일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 소식이 들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의 환자가 대구에서 나온 거죠? 네, 어제 홍역 확진을 받은 20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현재 1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 6명이 완치되어 퇴원했고 나머지 8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잠복기가 한 2주인가요? 3주가 있죠? 네, 2주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발열과 기침, 콧물 등 감기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온몸에 발진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네. 또 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병이 매우 강해 2종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어린이는 최대한 빨리 접종을 맞아야 하며 손 씻기라든지 기침할 때 팔꿈치로 가려서 하는 등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초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4위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4위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116개 노선을 조사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조사해 봤는데요. 네. 그 결과 사진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구 시내 버스의 노선 중에 이 버스의 이용객이 16,75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726번 버스입니다. 네. 그 뒤로 401번 버스가 16,046명, 이어서 724번 버스가 15,646명 순으로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와, 네. 하루에 10,000명 넘는 분의 얼굴을 보는 운전기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수치로 보면 장난 아닌 수치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 어디에 다니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건가요? 네, 726번은 중구, 동성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을 지나갑니다. 또한 고밀도 주거지역인 칠곡 삼지구와 달서구 송현동, 상인동을 지나 예. 북부, 서부 정류장을 거치면서 시외 버스 승객 수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장 적은 곳은 또 어딘가요? 네, 반대로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소규모 마을에서 운행하거나 배차 간격이 긴 버스의 경우 승객이 적었습니다. 달성 현풍과 국가산단을 오가는 달성 3번 버스는 하루 평균 40명의 승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0명. 기사님들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정말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 시민분들의 맞습니다. 발이 돼주는 우리 운전기사님들 이 자리 통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 싶네요. 네. 자, 3위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심의 등을 거쳐 교차로 및 공원 등의 23곳에 명칭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간단하게 몇 개를 살펴보면 먼저 2, 3호선의 신남역이 청라언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또한 1호선의 성당못역이 서부정류장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이 명칭 바꾸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름의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성당못역은 역과 성당못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또한 성당못역 이용객 중 상당수가 서부정류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네. 네, 또한 신남역도 근대 문화 골목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청라언덕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 하나는 이제 신남역에 도착해서 신남이라는 드립을 보시는 네, 말이 재밌네요. 예. 보니까 범어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전 말이 참 익숙한데 시설물 이름까지도 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동천교가 운암교로 바뀌면서 동천교 내거리가 운암교 내거리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다리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다리 이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교차로 이름도 함께 바뀐 거죠. 그리고요. 네, 수성구 범어시민공원은 야시골 공원으로, 달서구 월배 육공원은 흐른해 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튜버, BJ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BJ란 인터넷 방송인을 부르는 말인데요. 일본의 한 유명 BJ가 대구에 와서 대구 택시를 처음 탔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대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고배에 따르는 사람. 어허, 이거는 좀 아니죠. 아닌데요. 예. 맛집 있나요 혹시? 갈비? 갈비 괜찮죠? 갈비는 그 비싼데. 아니면 부장님이 택시비원 좀 깎아주시면 우리 갈비 먹을 수 있다. 머리 깎는 하고. 일본인 BJ인데 택시라고는. 한국말 상당히 잘해요. 네, 두 BJ 전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고 한국에서 산 지가 좀 됐다고 합니다. 언제 그걸 말고. 아이라예, 마다예. 내가 사투리로 얘기해볼게. 예. 어디서? 기사예. 귀엽네요. 그래요? 기사님이라고 해야지. 기사님 일본에도 재밌는 얘기 하면 안 될까 예? 얼핏 봐서는 일본인인지 모르겠어요. 네. 맛있대. 고향마다 네. 머리 뭐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외국 분들이 실제로 그 나라에 가면은 가장 처음 접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택시 운전기사분인데 네. 저분들한테는 참 좋은 기억을 그렇잖아요. 주신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안전벨트는 하셔야 되는데. 안전벨트는 그렇죠. 꼭 하셔야 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1위 소식만 남아 있네요. 네, 1위 소식은요. 2016년 12월 첫 삽을 뜬 대구FC의 새 홈구장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016년에 아마 첫 공사가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 거의 마무리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대구FC의 새 홈구장은 대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전국 11번째로 만들어진 축구 전용 구장입니다. 1만 2천석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지난해 대구 FC 성적이 워낙 좋아서 올해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곳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대구FC 전용 구장은 국내 최초로 좌석 바닥에 경량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관중들이 발을 동동동 구르면 알루미늄 바닥이 텅텅텅 이렇게 울리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관중석까지의 거리가 불과 7m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실감나는 축구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구장, 많은 관중, 좋은 성적.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영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핫한 소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본영진 오영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